퀴어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공포생정 프로그램 괴담 정보통. 웃으면 어떡해. 다시 해볼까? 퀴어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공포생정 프로그램 괴담 정보통. 4명의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뻐근한 푸키입니다. 왜죠? 그냥 잘못 자서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잠에 가까운 사순입니다. 왜죠? 그냥 늦잠 잤어요. 늦잠 잤는데 늦잠은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거 녹음 시간이 뭐 1시면 12시 53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각은 아니죠. 지각은 아닌데 그냥 지각에 가까운 기분을 느꼈던, 방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순입니다. 딱 맞춰 일어났네요. 2명은 어디 갔죠? 어쨌든 저희가 여름이고 해서, 여름 다 갔지만 사실 그래서 한번 공포 특집을 외전 아닌 외전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야랑 아랑은 엄청난 겁쟁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공포 얘기하면 아시죠? 이렇게 귀 막으면서 하는 그런 타입의 아주 쫄보들이어서 둘은 나는 절대 녹음 못하겠다. 그래서 안 왔어요. 진짜 안 올 줄 몰랐어.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좀 받았는데요, 미리. 맞아요. 트위터 계정으로 상품 걸고 받았죠. 네. 그래서 많이 왔어요, 진짜. 네. 너무 많이 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오프닝을 하는데 푸키 씨가 너무 웃겨해가지고 지금 사춘기처럼 계속 괴담 특집인데 웃고 있고요. 자꾸 코 먹어요. 먹을 게 없다고 코를 먹다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들과 저희 개인적인 괴담 썰들 이런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사순의 이야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엘리베이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등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내 앞에 그 계단이 있어요. 아파트니까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처럼 있잖아요. 문처럼 있고 그러면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단 바로 옆에 그 생성되어 있는 벽, 그 벽에 거울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오줌이 마려워서 좀 이제 참고자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웃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딱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계단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글쿤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잘 화장실에 갔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계단 옆에 거울이 있으면 네. 거울 안에 계단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춰질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나는 거울을 본 게 아니라 계단 쪽을 본 건 아니었을까? 헐. 그러면 내 모습을 본 건 뭐였을까?
진짜 근데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아니요? 신도시예요. 근데 신도시 아파트가 원래 더 무섭잖아요. 그래요? 아 진짜 다 망했어. 야 이거 개 무서운 건데. 친구가 이거 듣고 밤잠 설쳤다 했거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너 때문에 유머 정보통 냈잖아. 어떠셨나요 제 괴담? 진짜 뭐라 해야 돼? 아니 신도시면 원래 그 뭐지? 그 원래 있던 곳을 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더 귀신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소문 많잖아요. 왜 어릴 때 초등학교 같은 거 공동묘지 밀고 지었다 어른 맞아, 얘기. 맞아. 저도 옛날에 신도시 잠깐 살았는데 그 신도시에서 그 상가들이 다 안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무서운 이야기들 좀 있었어요 저. 맞아요. 그래서 묘지 원래 같은 거 밀었다? 농촌 밀고 지은 데라서 그래서 되게 쥐랑 박쥐가 많았어요. 박쥐를 그래서 직접 본 적도 있답니다. 진짜요? 네. 신도시에서? 네. 다들 안 믿더라고요. 타란툴라도 직접 본 적 있어요. 길바닥에서. 아니 박쥐를 어디서 봐요? 근데 아파트에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박쥐 이야기. 진짜? 아니야. 그냥 해봤어. 그냥 해봤고 그냥 집 앞에 서 있는데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보송보송하더라고요. 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박쥐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쏙 몸을 감싸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지? 어쨌든 무서워요 꽤. 어카지 하다가 엄마 불러서 엄마가 뭐 치워주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저의 손을 꽉 잡아주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줬어요. 근데 도시의 박쥐 무섭다. 진짜 무서운 거 맞아? 아니 박쥐 저 동물원에 봤을 때도 맨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에버랜드 괴담. 두팔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에버랜드에서 알바를 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버랜드의 유명한 공포 체험존인 호러메이즈는 공포를 테마로 한 곳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상한 현상을 겪는데 대표적으로 무전괴담입니다. 호러메이즈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무전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호러메이즈 뒤편엔 내부의 CCTV를 볼 수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보통 정직원이나 고참 캐스트들은 상황실을 한 명이 상주하며 중도 포기 인원이나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무전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손님이 적고 마감이 다가오는 시간에 여성분이셨던 당시 직원분의 목소리가 무전을 들렸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손님도 적은데 조기 마감하겠습니다. 근무자들 상황실로 모여주세요. 그런 무전을 듣고 모든 캐스트들이 상황실로 갔지만 상황실에는 남자 고참 캐스트만 있었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왜 다 들어왔냐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다들 무슨 소리냐며 들어오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여성 직원분은 이미 퇴근한 상태. 다들 너무 무서워서 2인 1조로 마감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완식 남자 캐스트와 손을 잡고 마감을 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부럽다. 약간 그 익명의 아니 그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쨌든 그 익명의 여자 캐스트분이 약간 짝짓. 큐피트 같은 거 아니었을까? 사랑을 심지어 이어주. 프렌들리 하시고. 근데 공포 컨셉 놀이동산도 진짜 각종 그런 사건 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맞아요. 해성특급 괴담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 그 신밧드의 모험? 그것도 괴담이 있고 막 해성특급 그거 아니야? 그 목 잘리는 거? 목 잘린 게 뭐야? 해성특급 그 뭐지? 안전벨트 제대로 안 매서 목이 잘렸다 누가. 헐. 그런 괴담을 들었어요 옛날에. 약간 놀이공원이 정말 진짜 정말 티 없이 맑고 밝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반대로 이렇게 괴담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공포영화에서도 맨날 놀이동산
공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사연이니까 더 이거 약간 원래 공포 잘 못 듣는 친구들 겁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하도 겁이 세다 보니까. 아니요, 전 사실 겁쟁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저 실제 귀신은 무서워해요. 그럼 그러니까 괴담은 안 무서운데 실제 귀신은 무섭다. 약간 그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상황은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은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세 번째 괴담, 북향 괴담, 견우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꿨던 꿈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방은 북향이고 침대는 남쪽으로 머리가 가게 눕혀서 창문과 마주본 구조예요. 그날은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그냥 자기가 싫어서 눕는 방향을 반대로 하고 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난 창문에 머리를 두고 잔 거죠. 잠들 때까지는 별 이상한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 꿈을 하나 꿨어요. 저는 제 방문에 서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가 보였어요. 근데 잠든 제 주위로 사람 몇 명이 스멀스멀 모여들더니 둥글게 둘러싸고는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근거림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들렸던 말이 뭐였냐면 얜 누구야? 왜 벌써 왔대? 제대로 된 거 맞아?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냥 뭐 기분 나쁜 꿈이구나 하고 다음날 꿈 해몽을 봤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건 시체들에게 하는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필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잠든 날 저를 둘러싸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오, 소름 끼쳐. 왜 벌써 왔대 이게 제일 무섭다. 약간 좀 귀신들이 약간 보고 떠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얘는 살아있는 놈인데 왜 벌써 귀신의 영역 저승에 오는 거지? 말하는. 그런데 북쪽으로 두면 다 그런가? 제가 대략 10년 동안 북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는데 별일이 없었고요. 사람이 기 따라 다른 것 같아. 저는 그냥 악몽은 좀 자주 꾸는 편이에요. 저도 북향 관련해서 썰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북향을 자고 있는데 악몽을 자주 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괴담 얘기하다 보니까 춥네요. 에어컨 끄겠습니다. 네. 에어컨 때문에 추운 건데.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 푸키의 북향 괴담. 저는 집 옆이 바로 무덤이에요. 근데 하필 딱 벽 하나를 놔두고 바로 오른쪽이 무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침대 한 10발자국 걸어가면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집을 싸게 사고 싶다고 해갖고 하필 그런 집으로 사서. 근데 제가 이사 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뭐 누구 죽이는 꿈도 꾸고. 근데 계속 항상 가족들 죽어. 근데 엄마만 살아남아요 항상.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진짜 그거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다음부터는 머리 방향이 무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머리 방향을 바꿔야겠다 해서 바꿔서 잤더니 그 이후로는 그런 꿈을 별로 안 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해갖고 저 옆집에 사는 과외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외 부모님이 자기 아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자기 옆에서 맨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덤 쪽으로는 절대 머리 안 두고 자고 있습니다. 헐, 근데 되게 소름인 게 그냥 푸키 씨만 그렇게 했으면 그냥 뭐야 개꿈이네 이랬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진짜 똑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집주인한테 엄마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주인 가족묘라서 그냥 심리적인 거라고 그냥 살래요. 가족묘라고? 가족들 조상들 이렇게 묻어놓은 묘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사실 제가 게인데 귀신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면 악몽을 별로 안 꾸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성인용품도 방 안에 가득한데 조상들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양기로 가득 찼구만.
그건 안 되겠다. 농담입니다. 악몽을 저도 되게 많이 꾸는 편인데 인생 악몽을 그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네. 5번째, 괴담. 사승의 악몽.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꿈을 꿨어요, 자면서. 근데 배경이 어떤 학교 같은 거였는데 평범한 뭐 초중고등학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학교 특유에는 그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아, 그쵸, 중앙 계단 그쵸.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 뭐 내려가다가 꺾이고 내려가다가 꺾이고 하는 그런 계단. 그런 계단을 제가 도망치고 있었어요. 뒤에는 그냥 꿈에서 인식되는 거 알죠? 그죠, 맞아요. 그냥 귀신이 쫓아오고 있다. 맞아. 대충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막 되게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계단을 하염없이 내려갔는데 계속 너가 진짜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는 소리가 진짜 제 귀 바로 옆에서 막 들렸어요. 그리고 막 깔깔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막 계속 들리고 그래서 저는 막 도망쳤죠. 그렇게 막 도망치다가 문이 보였어요. 어떤 문이. 네. 그리고 저는 저는 이때 제가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꿈인 걸 알면서도 얘한테 잡히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망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이 보이니까 이 문만 열면 나는 탈출할 수 있고 꿈에서 깨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꿈특에 아무리 달려도 약간 몸이 굶주게 움직여지는 맞아, 현상 맞아. 알죠? 알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느려지면서 무겁고.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딱 열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옆에서 그것만 넣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것만 넣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정말 그 문을 여는 순간 꿈이 딱 깨고 헉! 이러면서 되게 무서워서 물 무섭다. 마시고 다시 잤어요. 진짜 그런 거 꾸면 저는 밤새요 무조건. 겁 없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면 진짜 심장 두근두근 거려갖고 저 근데 이거는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꿈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6번째 맞나? 이야기. 푸키의 들은 괴담. 그 어떤 분이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가위에 눌려갖고 이거 주기도문을 외우면 가위에서 깰 수 있다고 들은 거예요. 어디서 얼핏. 그래서 보니까 지금 천장에 귀신이 달려있으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대요, 팔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계속해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귀신의 입모양을 봤더니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고 있었대. 이거 유명한 그런 얘기죠. 그죠. 귀신들은 다 거꾸로 한다고. 좀 갑자기 무서워. 아 진짜로? 그 박수썰 몰라? 알아. 알지. 이건 좀 약간 실제로 봐야 무서운 건데. 그거 무서워. 이거 하면 푸키 씨가 겁먹을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이건가? 어. 반대로 이렇게 또 들은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거꾸로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7번째 이야기. 푸키의 막 나와, 들은 계속. 이야기 2. 그 회사 출장 때문에 지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어떤 마을에 잠깐 들려서 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 어디 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좋은데 마을 끝에 있는 터널 쪽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내비를 봤는데 터널 쪽이 훨씬 빠른 거야. 그래서 당연히 클리셰처럼 갔죠, 터널로.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가다 보니까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거기. 그래서 딱 중간쯤에 갔는데 차가 서서히 느려지더니 멈춘 거예요, 차가. 그리고 그 다음에 터널에 있던 불이 하나하나씩 꺼지면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경고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엎드렸대요. 그냥 무서워갖고 자기 쪽으로 다가오니까. 그랬더니 누가 창문으로 막 타다다닥 이러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손으로. 이건 망했다. 한 10분 동안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다시 차 시동 걸리고 그 소리가 없어졌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거기까지 그 출장했던 곳까지 한 번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 손자국이 창문에 이렇게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이것 좀 지워달라 이렇게 해서 지우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뚝뚝 두들더니 아 이거 죄송한데 안에서 찍힌 거라고. 아 근데 이거 좀 유명한 이야기라서 유명한 이야기죠. 거꾸로 근데 생각났어요. 들을 때마다 좀 무서워요. 이런 계열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면 사실 모모였다라는 이런 방식의. 맞아. 저 어릴 때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무섭죠. 맨날 그 당시 예능 밤쯤에 해피투게더 이런 데에서도 맞아. 공포 이야기하고 맞아. 서프라이즈도 하고. 이게 약간 기가 약하면 귀신을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기가 세면 귀신을 많이 본대요. 헐 왜요? 그것까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트위터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좀 그런 무당 쪽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기가 약한 사람은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기가 세면 뭐 그런 요력이라고 해야 되나? 애니 너무 많이 봤다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귀신 눈? 네 그런 게 좀 트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기가 약하면 잘 막 가위 눌리고 이런 건 잘 되지 않아요?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왜 말했지? 이렇게 모를 거면? 거의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맞아, 기가 약해서 귀신 어릴 때 자주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가위 돌리고 이런 거 엄청 많아서 어릴 때 보면 진짜 아팠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기가 약해요? 어릴 때 진짜 약했어요. 몸이 약해갖고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일부러 아 배고프네요. 얘기하니까. 할머니랑 엄마가 걱정 많이 해서 맨날 밥을 먹였어요. 무조건 2공기 이상. 사육당했네. 아 근데 밥이 짱이죠. 뭔 얘기지?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아 그쵸, 밥이 보약이다. 병원 맨날 가는데 그 이후로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도 좀 약간 골골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잘못된 다이어트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진짜. 저도 지금 위염이랑 식도염 걸린 거 다이어트 하다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공포스럽다. 그래, 건강 망쳐지는 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죠. 그치. 8번째 이야기. 집터 가위. 여밀님이 올리신 사연입니다. 저는 제 지인들한테 나름 신통하고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 귀신을 만난 적도 없고 가위도 그냥 피곤할 때 가끔 눌리는 정도로 그런 영적인 것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쯤 살았던 집이 집터가 유독 안 좋았던 건지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두 번씩은 기현상을 겪었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부터 써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침대 프레임 없이 책상과 책장 사이에 매트리스만 놓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트리스에 누우면 양쪽이 책상 옆면 그리고 책장으로 막혀있는 구조였죠.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는데 살짝 피곤했어요. 누워서 책을 읽다가 눈이 피로해져서 잠시 눈을 감은 채로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딱 책장이 있는 방향으로 반바퀴쯤 몸을 굴려 엎드린 상태에서 그만 가위에 눌리고 말았어요. 참 이상했어요. 평상시에는 자는 도중에 가위에 눌리는 게 일반적인데 전 그때 약간 피곤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을 뿐 잠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위에 눌린 것과 같이 정신은 말짱한 채로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뇌는 몸에 명령을 주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엎드린 게 아니라 뒤척이는 와중에 몸을 반바퀴 굴린 거라 한쪽 팔이 제 배 아래에 깔린 상태로 제 복부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위가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긴 너무 숨이 가빠지고 있어서 이대로는 질식해 죽겠다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가위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안 움직이는 와중에 딱 한 군데 움직이는 신체 부위가 배에 깔린 쪽 새끼손가락이어서 움직이기가 더 힘들었어요. 손가락을 애써 움직이려고 하는데 점점 숨이 막혀와서 무섭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새끼손가락 꼼지락댄 끝에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지경에서 졸도하겠다 싶은 순간 가위를 딱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른 반쯤 엎드려 있던 몸을 움직여서 천장을 보고 눈 원래 자세로 털썩 하고 돌아왔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 뒤통수가 베개에 닿으며 시선이 천장을 향한 순간 제 귓가에서 속삭이듯 울리던 아깝다 라는 목소리를요. 무서워. 그 외에도 저희 아버지는 그 집에 사는 동안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존재에게 쫓기는 악몽을 지속적으로 꾸셨고, 제 동생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압권인 건 저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누워서 주무시는 와중에 가위에 눌리셨는데 누군가가 어머니의 양 발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는 듯 힘을 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끌려가면 큰일 난다는 느낌이 들어 최대한 몸에 힘을 주고 버티시며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던 그 무언가는 어머니가 끌려가지 않자 화가 나는지 저희 어머니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하고는 사라졌고 어머니의 가위는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날 어머니 복부에 생긴 멍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딱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은 멍자국이었거든요. 그 집에 정이 다 떨어진 저희 가족은 급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기현상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답니다. 헐, 무섭다. 이거 완전 진짜 딱 폴터가이스트?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야? 영화인 줄 알았어. 진짜 딱 영화에서만 볼 법한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꿈 꾸고 나서 아 꿈이겠지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보니까 몸에 멍이 있는 그런. 헐. 싫어하니까 더 무섭다. 집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약간 사주처럼 집터도 잘 봐야 된다. 그쵸. 맨날 생활하고 거기가 자신의 터전이니까 자신의 뭐 근본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 잘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맞아. 그래서 물귀신도 끌어당기는 이유가 자기 있는 자리를 대체하려고 끌어당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탈출하려고. 어이없어. 무섭다. 무서움 주입식 공포 아니야? 무서워라. 아이고야. 영혼 없는 리액션 좀 제발 그만해. 나름 무서워서 한 거예요. 진짜. 평소에 영혼 없다는 얘기 좀 자주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제가 약간 표정 변화가 없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런가? 그쵸.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저는 표정 변화는 많은데 약간 말투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표정이 하나도 영혼 없는 표정이라고 막 맨날 그러는데 진심이거든요. 반대는 많이 봤어도 표정은 안 바뀌는데 그건 처음 보네요. 또 우리 9번째까지 했나? 아마요? 그럼 대충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10번째 괴담, 군대 괴담, 도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군에 복무하던 2018년 8월 제가 일병 2호봉 때입니다. 그 당시에 탄약고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사수였고 사수선임은 성병 말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3시 근무여서 엄청 피곤한 상태였었죠. 사수는 들어오자마자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아무 말 없이 근무를 섰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손전등 들고 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당직 사령님께 순찰하러 오신 줄 알고 옆에 있는 사수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손전등 불빛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사수가 아씨 뭐야 다시 잔다 하고 자려고 했는데 앞에서 계속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탄약고 쪽 불빛이 탁 꺼지더군요. 그래서 사수가 저보고 가서 다시 불을 켜고 오라고 해서 불을 켜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기를 만져도 불이 안 켜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탄약고로 가서 불이 안 켜진다고 하니까 사수가 자기가 갔다 와본다고 만약 켜지면 뒤졌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사수가 내려가는 사이에 저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수가 말없이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탄약고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말없이 축 늘어진 채로 벽에 기댄 채로 사수가 앞쪽으로만 응시하더라고요. 탄약고 불이 계속 안 들어오길래 제가 사수에게 혹시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입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평소랑은 다른 목소리로 저한테 잠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장난 거 당직 사관님께 저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또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가 있었는데 한 3분 서 있었나? 갑자기 탄약고 불이 켜지고 저기 멀리서 제 사수가 걸어오다가 나와 있는 절 발견하고 왜 탄약고에서 쳐 나와 있냐고 욕하더군요. 전 영문도 모른 채 탄약고 안을 보니 아무도 없었죠. 그 누구의 흔적도 없었어요. 전 사수한테 상황 설명을 했지만 사수는 내려간 이후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다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탄약고에 달려있는 CCTV를 보니까 저 혼자만 있었고 제가 텅 빈 사수 쪽을 보며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때 진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진짜 무서웠답니다. 그렇다면 그 사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사람, 2번 개, 3번 귀신, 4번 낙엽. 근데 1번, 3번 제일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섭단 말이 있잖아요. 1번 사람을 선택한 당신 사이코패스입니다. 아니 그거 알아? 근데 군대가 원래 그 남자들만 모이니까 일부러 그 음기 가득한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군대 관련해서 귀신 얘기가 진짜 많대요. 그리고 아까 1번이 왜 가능성이 있냐면 그 저희 동생 군부대에서도 이번에 노인분이 군부대 안 들어가 있었대요. 에? 새벽에.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진짜 1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들어갔대? 그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제일 궁금하대요. 물어보고 싶다 진짜. 저도 언젠가 한번 잠입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봐요. 그냥 내가 노인이었으면 좀 일이 편해지는데 아유 그냥 몰라서 들어왔어 그치, 이러면 운동하다가 되니까. 들어왔어. 아 근데 벌금 받았대. 그래서 아이씨 노인은 안 되네. 그래서 벌금 청구했다 그러더라고. 아이 그럼 안 들어갈게요. 돈 내고 싶진 않으니까. 군인 관련해서 진짜 썰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전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래서 다 물어보면 음기 가득한 곳이라서 그렇다. 뭐 화면 CCTV 화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길래 가보라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 성경처럼 베이직한 스토리 그 훈련소 귀신 이야기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 어느 날 어떤 군인분이 그 훈련소에서 잤대요. 자고 있는데 유체 이탈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 부대 건물을 빠져나와서 그 큰 운동장 그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대요. 여자분이. 그래갖고 그 여자분이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 지금 유체 이탈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 본체는 지금 저기 있는 거네? 하면서 달려갔대 그 여자가.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헐. 그래서 이거 망했다 이래서 달려가는데 그 여자가 훨씬 빠르게 달려갔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다른 분이 와갖고 문을 탁 열었대요. 그래서 잠을 깼다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변형된 에피소드도 많고 한데 우와. 근데 그게 제일 소름 돋았어요. 네 본체는 그럼 지금 저기 있나고 달려가는 게 헐. 무서웠어. 그 군인분 남자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여자분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흔히 트랜스젠더를 설명할 때 쓰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 정신 이런 이제 캐치프레임을 쓸 수 있게 되네요. 농담입니다. 아시죠? 근데 아무튼 군인분들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들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들은 거라 다 까먹었어요. 저도 술 마시면서 맨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막 개 무서워 나 이거 막 얘기하고 다녔지만 다 까먹고 막. 마지막 괴담.
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로 귀신이 있구나 라고 느낀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가위도 눌려본 적 없고 괴담을 봐도 악몽조차 꾸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이 귀신과 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귀신은 저에게는 현실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있긴 하더라고요. 현재는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 전의 집은 햇빛이 그렇게 잘 들지 않는 조금 지은 지 오래된 원룸이었습니다. 저는 볕이 잘 들지 않아 다육이가 자꾸 웃잘한다는 것 빼고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애인이 자꾸 괴로워했어요. 애인은 귀신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처음에 애인이 귀신을 느낀다 했을 때 장난 같았습니다. 그냥 겁이 많다 생각했어요. 하루는 트위터에 괴담계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괴담이 재미있어서 혼자 마구마구 읽던 날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인기척. 그렇지만 을에 그렇듯이 저는 내가 봤던 괴담이 좀 무서웠나 보네.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애인이 퇴근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웃으며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괴담 읽는데 뒤에 누가 있던 것 같았어. 그냥 내가 쫄았나 봐. 그러자 애인이 대뜸 묻는 거예요. 어디서 느꼈냐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막 이야기를 했죠. 저기 화장실 앞에 옷장 사이 빈 공간 있잖아. 거기서 키 큰 사람이 있던 것 같더라. 거기 키 큰 남자 지방령 있잖아. 집에서 괴담 너무 많이 읽지 마. 귀신들이 좋아해. 그 말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자니 그날 느꼈던 생생함이 너무 기분이 나빴고, 신기가 있는 애인 친구분도 그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은 자리에 귀신이 있다 하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괴담 너무 보지 마세요. 귀신이 좋아합니다. 혹시 당신의 등 뒤에도? 이미 괴담 10개를 들으셨네요. 저희한테 괴담 11개? 10개? 들어가가지고 당신 이미 망했다. 당신 이미 귀신을 같이 듣고 있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주의! 따라하고 싶은 사람만 따라하세요.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집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봐요. 나 이거 알아. 맞아. 그죠? 집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봐요. 문을 열고 방 하나하나를 다 쳐다봐요. 화장실까지. 다 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누가 있었나요 혹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그 위치에 귀신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청취자들한테 시키면 어떡해. 장난이에요 여러분. 못됐네 정말. 이게 제가 듣기로도 사람이 원래 무의식이 기억을 한대요. 집 같은 편안한 공간에 이 위치에 어떤 부피감이 느껴졌다, 이 위치에 어떤 기운이 느껴졌다 하는 게 그냥 상상할 때 생각이 나버린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괴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워지는데요?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온도 좀 올리세요. 춥네. 여기가 에어컨 직방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웠구나. 소름 돋았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더위에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미걱대지? 뜬금없는데 제 동생이 오래된 찬장 연소리를 그렇게 잘 따라해요. 그게 뭐야? 근데 전 제 동생이 아니까 못 따라하고 저는 대신 오래된 문 여는 소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오케이. 어떤 거 같아요? 오래된 문 같나요? 재밌네요. 문 같냐고. 약간 얘기하고 들으니까 그냥 넣었으면 그냥 한 사숭이네. 제가 이 성대모사만 하면 다들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냥 거리는 사슴 같다고. 맞아. 뭐? 야. 키씨는 뭐 성대모사 없어요? 저는 옛날엔 잘했는데 요새 못해요. 뭔데요?
그 대통령 성대모사랑 오. 게임 캐릭터 성대모사 잘했는데 어. 아 요새는 안 돼요. 옛날엔 한번 진짜 해주세요. 잘했는데. 아 근데 진짜 까먹었어 어떻게 하는지. 아 괜찮아 잘라줄게. 인프라 구축. 제가 대선 때 앞에 고3이어서 반마다 불러가서 이런 걸 했습니다. 아 나 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원래 더 길게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너무 웃겨. 아니 이거 약간 마법의 단어예요.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진짜 만능 단어. 진짜로 원래 다르게 시작하면 원래서 막 오프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막 잘 돼요. 개 웃기다. 잘하는데? 진짜 안철수 성대모사 한 얘랑 저랑 이렇게 와가지고 그럴듯했나요? 네 괜찮네요. 아 근데 이거 녹음하고 나서 막 편집할 때 이상한 소리 막 들리면 무서워. 진짜 개 무섭겠다. 나 이거 편집 밤에 안 해야지. 저희 안 그래도 무서울까봐 지금 쨍쨍한 가장 더울 때라는 맞아. 낮 2시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땀이 막 흐르네요. 에어컨 꺼서 그렇다니까. 아 참 재밌었네. 퀴어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공포생정 프로그램 괴담 정보통.